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이제 2월달이죠. 자, 2월달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드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디램과 관련된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8개월 만에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고정 가격이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제 아무리 거품이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완전히 삼성전자를 뒤집고 얻고 나가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은 펀다멘탈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정거래 가격 상당히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또 반등 신호타 터졌다고 하니까 또 이 양반 또 터졌다 이 얘기 또 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또 매수를 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참고사항에 대한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뭘 하십시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삼성전자 신호탄이 터지긴 터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슈퍼사이클 그 신호와 맞물리고 있는 거죠. 지금 D램 고정 거래 가격입니다. 8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구글하고 서브 투자 재개도 상당할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5G 스마트폰 출시까지 했죠. 그러므로 해서 지금 D램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입이 좀 잘 안 돌아가서 여러분 좀 약간 죄송합니다. 일단 29일 시장조사 업체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금 1월달입니다. 여러분 폭락의 여지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1월 PC D램 범용 제품입니다. DDR4 8GB. 자, 이 얘기 전에 마이크론이죠. 여러분 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낸드부터 시작해서 D램 앞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까지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램 누구도 못 따라올 초흑차 기술 바로 올해부터 시작하죠. 그 얘기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은 제가 모조리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메모리 부동이 1위입니다. 거기서 최대 매출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월 대비 D램 가격입니다. 5.2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이 3달러를 기록했는데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이 기업간 대량 거래입니다. 고정 거래 가격은 대량 거래 때 활용되는 계약 가격인데 고정 거래 가격이 오른 건 작년 5월입니다. 5월 이후에 8개월 만인데 최근에 그 D램 시장 전반에 그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 서버 D램 시장에선 구글하고 아마존 이러한 거대 공룡 IT가 있죠. 서버 신증설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D램 구매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5G 스마트폰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중국의 오포, 비보 모바일 D램을 대량 구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삼성전자로서 다행스러운 거죠. 이건 호재입니다. 그리고 PC D램 가격 상승도 지금 노트북, 게임용 PC 인기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슈퍼사이클, 즉 장기 호황이죠. 이것 또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18년도를 보다 올 건지 아니면 약하게 올 건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올 1분기에 서버용 D램하고 D램 평균 판매 가격이죠. 전분기보다 최대 10%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곧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극자외선입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 물론 SK하이닉스도 따라오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기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그 노광 공정인데, 기존의 광원보다 그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을 활용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EUV 장비죠. 이것으로 곧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그 패권을 이어나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삼성전자 그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 그 EUV입니다. EUV 기술을 활용해서 그 D램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 세계 1위 기업 TSMC가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죠. 이 TSMC하고 경쟁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는 그걸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느냐를 두고 쫓고 쫓기는 대결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술을 D램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마이크론은 아직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두고 봐야 될 일이죠. 29일 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그 올해 생산을 시작하는 4세대,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4세대 10나노급 D램이 경쟁사들의 그 동급 제품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나노는 10억분의 1을 말합니다. 4세대 10나노급 10나노 초반대 그 회로폭을 구현해야 하는 건데, 현존의 D램 가운데 가장 미세한 회로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그 반도체가 회로가 그 가늘어질수록 전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세대 10나노급 D램이 이전 세대 제품하고 비교해서도 큰 폭의 성능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4세대 10나노급 D램 생산 시점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도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곧 미국의 마이크론을 보고 하는 얘기죠. 자, 마이크론 반도체 업계 최초로 4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을 대량 출하했다고 지난 26일 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4세대 10나노급 D램 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다릅니다. EUV 극자외선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물론 성능도 뛰어납니다. 마이크론이 26일 밝혔는데, 마이크론이 이 제품이 이전 공정하고 비교해서 메모리 밀도가 40% 향상됐다고 자기네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D램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3위 마이크론에 기술적으로 따라잡힌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제가 또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론이 170 기존에 작년이죠. 176단 낸드 플래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작년 11월 달에 발표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나노 이번에 그 D램이죠. 4세대 D램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협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D램 극자외선 기술을 활용한 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기술을 활용해서 4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마이크론은 아직도 반도체 생산에 사용할 만큼 극자외선 기술을 사실상 발전시키지는 못했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이크론이 이번에 그 4세대 10나노급 D램 출하를 사실상 알리면서, 우리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아직 극자외선을 도입하기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극자외선의 시대가 분명히 오겠다고는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의 그 4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위한 그 솔루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D램의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1위를 두고 3위가 이래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외선
EUV 장비로 활용한 이 D램, 이게 과연 어느 게 더 성능이 뛰어난지 그런 뚜껑을 까보면 압니다. 물론 수율이나 이런 문제가 마이크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극자외선에 대한 EUV 장비를 활용한 이 D램, 과연 어떻길래 삼성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자외선 기술, 물론 그 반도체를 그리는 그 노광 공정입니다. 이 노광 공정에서 기존 광원보다 파장이 물론 짧습니다. 극자외선을 활용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데, 물론 그 불화아르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화아르곤 레이저를 기존 광원을 이용했을 때는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회를 한 번에 새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노광 공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자연히 그 마이크론 생산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물론 수율, 물론 생산품 대비 양품 비율을 말합니다. 이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EUV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회로에 새기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선 효율 향상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그 극자외선을 만든 4세대 10나노급 D램 자체가 물론 그 1세대 10나노급 D램보다 12인치 웨이퍼당 생산성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월등하죠. 애초에 그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기술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TSMC하고 미세공정 싸움에서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띠게 노력을 했는데, 이걸 지금 D램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019년 초에 TSMC보다 먼저 극자외선 기반 7나노급 반도체를 양산하는데 사실상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근에는 5나노 반도체 양산까지 들어갔죠. 삼성전자가 이런 극자외선 관련 노하우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활용해서 상승 효과를 지금 얻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극자외선 그 기반의 D램, 삼성전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그 극자외선 장비를 갖춘 2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M16 공장을 준공한 뒤에 6월부터 4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활용에 앞서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이 마이크론 같은 그 경쟁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따라잡히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을 믿을 수밖에 없죠. 2022년 하반기부터 극자외선 D램을 사실상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후발 업체들 기술 격차가 재차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격차 기술은 계속해서 삼성의 트레이드 마크죠. 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저는 이러한 호재를 들을 때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 좀 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폭락, 조정, 헤지펀드, 온갖 악재, 루머, 비관적인 생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제나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한 달 이제 됐죠. 이 와중에 온갖 시련과 역경, 어려움, 인내, 이게 바로 주식에 대한 리스크, 변동, 이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호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매출은 올해는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그 결과물이 더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등락폭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기자가 아니고 투자자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영상 들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